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라 할 정도로 최근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건데 주가의 그 낙폭이 특히 이제 뭐 중소형주도 많이 컸고 또 반도체도 많이 흔들렸던 금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전체적인 그 분석을 좀 하고 제가 그 서두에 외부 요인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낙폭이 크다. 이건 오히려 큰 게 도리어 이제 매수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시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AI 시대의 최대 수혜는 원전이다. 라고 이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새로운 어떤 가치 평가 부분이 이제 서서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반도체 쪽에 그 상당히 열풍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갖고 있는 이런 흑진주에 대한 그 기본 가치 지금은 안 보이지만 언젠간 갑자기 부각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AI 시대의 최대 수혜는 원전인데 원전의 SMR 쪽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의를 이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 꼭 끝까지 들으셔가지고요. 낙폭은 매수 기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낙폭은 매수 기회고 그 다음에 이유 그 다음 여기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중단기 매매 전략 가져가야 돼요.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그 주식 투자의 길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 요새 굉장히 흔들리잖아요. 도리어 제가 요번 그 6월 달에 오면서 굉장히 후반, 그 중반 이후에 그랬죠. 회원님들한테. 흔들리는 장이기 때문에 그냥 관망하자. 놀아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 일부 몇몇 종목에서만 놀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7월 달에 다가오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될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줄어들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도리어 우리나라는 기회다. 그동안은 그 6월 달에는 실적보다 수급이 먼저 앞섰고요. 7월 달에 가면서 이제 실적이 먼저 앞서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성공 투자의 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고요. 일단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고맙죠. 그래서 끝까지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낙폭이 매수 기회다. 제가 저번에까지는 제가 일단 보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업데이트를 이제 계속 해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난번에는 제가 보유 전략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보세요. 계속 이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여기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은 얘기했죠. 그때도. 반도체라면 도리어 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게임은 시간이 또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여기 왔어요. 네. 여기는 이쪽 그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이 맞물린 이제 교차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차점이 웬만해서 안 깨요. 이거 깨면 이제 그때는 시간이 엄청 걸리고 그때는 생각을 저도 달리 해야 되겠죠. 저는 안 깼다고 봐요. 이 교차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랑 여기랑 뭉쳐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제가 주가 여기는 하단.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맞물린 데가 교차점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그 말씀드린 그 주제 타이틀을 볼 때 외부 요인의 낙폭이래죠.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지금 시장은 반도체가 끌고 가고 있으니까 저는 뭐니 해도 반도체라고 보는 거예요. 뭐 언젠가는 낙수 효과에서 갔는데 그거는 제가 언제 살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래서 오히려 이제 큰 기회가 온다 그랬잖아요. 낙폭은 큰 기회다. 그 매수할 시점이죠. 월요일날 만약에 이게 떨어졌다. 그럼 매수해요. 무조건. 제가 볼 때는. 타이밍상. 왜냐면 그 전부터 미리 하락을 해왔단 말이에요. 하락을 해왔다는 거죠. 그죠? 하락을 해와서 무려 이쪽에 오면 이거는 이제 어디를 가도 일단 매수를 하고 보는 시점이에요. 제가 볼 때 차트상. 그리고 최근에 지금 흐름상으로. 거기서 못하고 도리어 그 무서워하면은 차라리 위에 14만 원대에서 무서워했어야죠. 이거 많이 올랐다 팔아야지. 삼성전자가 무서워하듯 팔았어야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제가 아까 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낙폭이 매수 기회. 제가 뭐 차트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펀더멘탈에서 지금 SMR에서 찾아야 되고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그 위치 바로 원전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중단기 매매 전략과 성공 투자의 길. 요 이제 레드썬이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엄청나게 힘들었던 지금 요번 주 장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또 이제 그동안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6월 달에 이것도 6월 달 보세요. 이거는 5월부터 안 좋았잖아요. 5월부터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갖고 계신 분은 시장이 암울했겠어. 5월 그 두 달 동안 안 좋았잖아요. 지금 이제 7월 달이 온단 말이에요. 7월 달이 오면서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부 요인이다. 이제는 그동안 이제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오르면 이제 항상 파동을 그려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는 그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서서히 그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우리 그 타이밍도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가장 힘들 때가 바닥이더라고요. 지나가 보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낙폭이 매수 기회라는 부분은 그 수급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5월부터 그 하락을 해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 지켜보죠.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 보이지 않는 손 보고 있어요. 물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중단기 매매 전략을 구분해라고 말씀드렸고, 뭐,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 다음 주에는 이제 매수 타점을 찾아봐야죠. 매수 타점을 지금은 도리어 이제 반발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일단은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내 대형 원전 요 부분 지난 영덕이기 말씀드린 일단 부동산 지금 찾고 있고 하고 있고 10여 년 만에 재기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SM을 상업 건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정을 쭉 나와 있잖아요. 초대형 사이클이고 체코 미국의 SM을 해외 실적 확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지난번 보시면 알고 요번에도 이제 그 한미 전력 투자공사에서 공사를 출범해서 돈을 갖다가 납품을 했어요. 그 돈을 갖다가 기금 규모가 3,300억 달러. 그러니까 그쪽으로 정부 정책이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대형 원전, 원전 투자 후보는 대형 원전 SMR 전력망 이렇게 해서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나왔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증가로 전력망 심화. 지금 이제 과거에는 AI 하면 이제 우리가 변압기, 반전기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제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를 본 거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가 증가가 되면서 전력난이 굉장히 심화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대안으로 뭐냐면 원전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뭐 엑스 에너지 뭐 뉴스킬퍼 다 아시잖아요. 요 부분에 이제 서서히 그 원전 그 이런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여기 이제부터 이제 제가 서서히 이제 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AI 데이터가 그동안에는 이제 근데 이제 SMR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주변의 환경이 원전 시장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지고 가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서서히. 그동안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원전 SMR만 우리가 부각이 됐잖아요. SMR만. 근데 이 원전이 뭐냐면 서서히 데이터 센터에 의해서 나오는 그 결국은 AI에서 나오는 우리 뭐 과거에 이제 전쟁 뭐 이래가지고 이제 대체 에너지가 뭐 증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 여기 이제 시장의 AI의 중심에서부터 이런 원전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특히 이제 건설사들의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게 이제 물론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요새 그 대우건설 이런 거 많이 떴었잖아요. 근데 AI 데이터 확산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AI 데이터 이게 확산되는데 왜? 그러면 이제 물론 저기 뭐 전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확산인데 이게 수요가 전략소가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갑자기 대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전 하나 만들 몇십 년 걸리고 뭐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거. 그렇죠? 원전 하나 만들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요 부분 SMR은 빨리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거 만들면 이제 상당히 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부각이 되면서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뭐 이거 460 뭐 테라와트 시다 나 이런 거 참 옛날에 못 들지 와트 시 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2030년에는 1000 테라와트 시예요. 그러니까 2.5배 정도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로 감당해? 그 막대한 전력인데.
GPU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그 전력을 많이 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20 내산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게 뭐냐? 다시 원전이다. 이게 이제 부각이 됐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과거보다는 이제 다시 이런 원전에 대한 그 기대가 계속 부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AI가 원전 국내 기업 해가지고 이제 이게 서서히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중요성. AI 데이터 센터 원전 국내 시업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은 그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서 생성형 AI 서버 증가 뭐 이런 분이라면서 수익이면 삼성전자가 나오잖아요. 여기 데이터 센터 확대 전략 수준 삼성 SDS 나오잖아요. 삼성 SDS 또 오늘 요새 모양 좋잖아요. 내가 사라 그랬죠. 자, 그다음에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나오면서 뭐냐면 원전 SM을 투자 이게 이제 답이에요. 여기에 이제 현대건설, 두산 에너비테오, 현대건설 왜 앞에다 놨나? 그죠? 이렇게 있어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SMR의 시대적인 요구가 과거보다 더욱더 커지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여기서 2024년도에 그 2024년도인데 2000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2030년도에 가면은 뭐 2배, 2.5배란 말이에요. 2.5. 그럼 이거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잖아. 그렇다고 뭐 수력 발전소 하겠어요. 물싸움도 많은데.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SMR이라는 게 갑자기 부각이 되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부분의 확산이 폭발적인데 이것을, 가름할 수 있는 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SMR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전체적으로 이 SMR이 부각이 되는 게 뭐 하반기 가면 더 부각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그 국내 시장이 너무 폭발적으로 급등했고 또 반도체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주변적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요. 근데 반도체도 이렇게 너무 뜨면은 요새 뭐 아시다시피 ETF라든가 뭐 이런 뭐 레버리지 해가지고 이게 너무 그 하다 보면 크게 달아보면 또 다리 차면 기울잖아요. 뭐 끝난 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부담감을 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빠지면 근데 요새 뭐 다른 건 더 빠져요. 이건 뭐냐? 이건 삼성전자라는 반도체 부분이 지금은 시장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좀 이따 비법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언제 그럼 이런 것들이 가느냐? 반도체만 주식이냐? 여기는 주식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어쨌든 제가 이제 이 SMR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핵심 기업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두산 에너빌리티. 내가 아까 현대건설을 비교했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대우건설, TLS인데 여기 보면 원전 주기기. 자, 원전 주기기. 짱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물론 원전 기자재 1억 건력. 여기 이제 대형 원전 있으면 시공. 그 주변을 시공한다는 거죠. 그렇죠? 기술은 여기서 갖고 있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되면 대박이에요. 내가 볼 때. 뭐 한 기만 근데 시간이 걸리겠죠, 이게. 물론 이제 다른 회사, 다른 나라랑 찾아서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SML이라고 했어요. 근데 설계도면은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꾸만 시대적인 요구가 됐을 때는 그거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시대적으로 우리가 뭐 핸드폰도 바뀔 때 스마트폰으로 뭐 1년 만에 싹 바뀌어버리죠. SMR도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거 원전 이거 해봤자 만들려면 뭐 땅도 필요하고 뭐도 하고 뭐 이건 뭐 서로 싸우고 환경이 어떠니 이러니까 이제 나라도 이제 뭐 부지도 필요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뭐 제주도도 그래서 비행기 하나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만 거 그게 훨씬 낫잖아요. 빨리 만들지. 이제 필요한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거보다는 변화가 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실적 부분도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제가 저번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저번에 그 제가 업데이트 하기 전에 이제 했던 건데 영업이익률이 5, 6%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가스터빈이잖아요. 가스터빈 쪽에서 그래도 실적을 내면서 SMR 쪽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시간은 걸리더라도. 네. 매출도 한 13%, 영업이익도 한 63%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산의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가스터빈이 역량 가운데 SMR 쪽에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의 제너럴 그 모터스죠. 이것도 지met 에너지 뭐 이런 부분하고 이제 같이 할 수 있고 물론 현대분석은 삼성물산이 있지만은 기자재 제작 역량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창원에 세계 최초의 SMR 전장 착공을 했다는 거죠. 2031년까지 연간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그 뭐 환경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부각될 때면, 원전 얘기가 나오면 이제 원전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원전의 하나의 섹터주로서 선도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때도 그랬지만은, 근데 이제 실질적인 여기 중요한 거, 공장 착공. 이게 나타나죠. 공장 착공.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2028년 이후, 근데 저는 조금 좀 늦을 것 같기도 한데, 28년 이후에 매출이 본격화해서 이제 시장에선 바라보지만은, 31년까지,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20기가 가능하다니까, 한 기, 두 개에서 시공도 해보고 우리나라에도 해놔야 돼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장을 갖다 먼저 하고 나서, 우리나라 되니까 니들이 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상당히, 이 시장은 조정은 받고 있지만 업황은 계속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 시장의 SMR 뭐 갭주금을 그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두산 에너빌티는 공장을 착공했다는 것을 포인트를 두고요. 또 이제 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거 뭐 필요해서 하는데 갑자기 데이터 센터도 원전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봤을 때 건설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실질적인 SML 쪽에 그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과연 무언가를 볼 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죠. 세계적인 기업들과 이게 서로 맞물리고 있죠.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삼성 S대는 아까 제가 매수 시점이라고 이제 그 녹화를 해놨을 때 말씀드린 거고 이 종목도 이제 두산 여기다 에너빌리티도 무려 제가 타이틀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큰 기회가 왔다는 거죠. 자, 그럼 매매 전략을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무려 그 제가 아까 이유 또 중단기 매매 전략으로 이제 들어가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뭐 누가 봐도 아시겠죠. 그래서 추격 매도 하는 건 아니다. 단지 이제 제가 볼 땐 그것이 날 때 아까 뭐 28년, 30년이잖아요. 먼저 언젠가는 정부 정책이 부각이 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이제 조정은 오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부분. 저점과 뭐 고점 이렇게 해서 맞물리면서 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내일 저 월요일 날이라든가 화요일 날 다음 주에 떨어지면은 여기는 지지해 준다. 여기 지지 안 해주면 진짜 큰일 나죠. 7만 원대 아주 길게 볼게요. 7만 원대 지지가 된다. 여기 깨버리면 이제 그때는 뭔가 다른 요인이 있겠죠. 그때 우리가 가봐야 돼서 저는 안 깨진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반등이 될 때, 지난번에도 한번, 반등이 될 때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 8만 5천 원대 지지인데 1차가 끝났어요. 8만 원대 깨버렸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2차는 이제 7만 원대라 그랬죠. 7만 원대. 근데 그때도 제가 단기 매매하고 목표가는 12만 원대 얘기했는데, 이제는 목표가를 좀 짧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장기적으로 해도 그때 12만 원대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가더라도 파동을 만들어 놓고 하라 했기 때문에 10만 원대를 1차 목표가를 단기 매매 보신 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려면 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여기요. 이 10만 원, 그러니까 왜 목표가를 크게 안 보냐 볼 때
아직 대세가 가는 장이 아니, 이게 완전히 확 틀어져서 갈 수 있는 그 환경이 무르익지가 않고, 여기 이제 다 이게 걸렸잖아요. 여기가 지지라는 여기를 깨버렸다면 이게 이제 저항성이 되죠. 그리고 요 7만 원대는 최소한 지지다. 더 빠지면 산다. 다만 올라가면 여기서 때려준다. 중장기 갖고 계시면 더 계셔야죠. 시간을 두고. 그리고 어떤 시장의 변화를 봐야죠. 장기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6개월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여기서부터 올랐기 때문에 2만 원대부터 7배 올랐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빠져서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갈지 몰라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이제 SMR이 나온다던가 이러면, 그래서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뭐, 다만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얘가 주냐, 아니면 반도체가 주냐를 보셔야 돼요. 반도체가 주면 반도체 쪽에서 매매해야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매매를 하되,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은 6개월 이상은 갖고 있어야죠. SMR 터지니까. 근데 단기적으로 매매하신 분은 낙폭에 의한 일단 반전이죠. 반등. 그 매매 전략을 우선 삼아야 돼요. 그다음 추세 매매는 완성이 되고 해야 돼요. 아직 추세만이 아직까지 미단계 미완성됐어요. 추세 매매가 뭐냐면 상방향으로 가는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위에서 팔고, 제가 삼성전자 하듯이 제가 반도체 하듯이 그런 부분의 추세 매매는 아직까지 미완성이라.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죠? 그때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이 추세 매매가 완전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도 이제 팔고 이러면, 지금 이제 보유저니까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또다시 말 돌았으면은 장이 아주 웃긴 게, 이럴 때는 아주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반도체로 또 간다는 거죠.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 주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끝나면 다른 주식 다 끝나버려요. 저는 그런 논리로 지금, 과거에도 제가 주도주 논리거든요. 항상 주도주 논리. 그 시대에 주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이제 접근을 좀 한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상당히 장이 어렵습니다. 장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른 어떤 매매 전략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좀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내가 못한다, 내가 하려고 그래도 못한다,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같이 가셔도 된다고 하죠. 그런 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뭐 이런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제 상당히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땐 그래요. 복리의 마법의 뜻심을 꼭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가급적 일정, 쉴 때 쉬어야 돼요. 매일 주식에서 돈 벌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쉴 때 쉬고, 내가 좀 어느 정도 확실히 있을 때 들어가는 이런 그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리로 손해 볼 때 조금 보고, 이익 볼 때 더 많이 보고, 이런 부분이죠. 뭐 장이 좋아서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그거는 뭐 제가 지나간 거니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봐요. 앞으로가 이제 여러분들과 중요하다고 보는데, 손절은 것을 짧게 해야 돼요. 짧게. 수익은 크게 비중 조절하면서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못하고 내가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은 지금 상당히 힘든 구간이지만 도리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010-580-6321 이런 그 통신으로 일단 보내주세요. 문구로.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의 품격이 올라가고, 또 저는 이제 반도체지만은 현재 또 여러분들과의 어떤 매매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7월 달이면 아마 이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을 거예요, 전체.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모았다가, 이제 왜냐면 때를 보는 거거든요. 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쉬고 있단 말이에요. 장이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매매 전략을 하시면서, 정말 힘든 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낙폭이 도리어 두산에너비트는 매수 기회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중단기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라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아직도 반도체, 물론 이제 그 통신도 AI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타이밍. 그래서 중심의 논리, 성공 투자의 길 레드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모두 힘들지만은 조금 더 참으시고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